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가 보수라고 하는 개념 정의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절실히 제가 느끼는 게 왜 이걸 느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급하게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그냥 따라온 건데 배지를 달기 위해서 이당 저당 할 것 없이 따라온 건데 문제는 보수라고 하는 철학적 개념이 깔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게 되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공부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세계에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21세기는 우리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수 있을 만큼의 국민의 의식이 거기에 맞추지 못하면 우리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선진국가가 될 수 없구나. 선진국가가 된다는 말은 선진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국민적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선진국가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한국의 보수 정치사를 다시 한번 공부를 했어요. 이번에도 하더냐 우리나라의 DNA가 아직도 정확한 판단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정말 누구를 막론하고 사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하면 또다시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처절한 수업료를 내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이제는 민주주의가 어떤 것이며 보수라고 하는 정의를 내릴 때 어떻게 내려야만이 앞으로 어떤 경우를 당한다 할지라도 당하지 않고 바른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렇구나. 내가 지금 평화대사를 교육하고 있지만 평화도서를 교육하는데 뭘 교육할 것이냐. 그것은 가장 근본이 되는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고 하는 보수에 대한 철학적 이념을 정확하게 심어서 이게 우리 생활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구리에 사람들을 지금 단체장들 흐름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는 데 있어요. 어떤 거냐? 지금 입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바로 가장 가까이에 내 곁에 봉사활동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몸에 배이는 거예요. 그래 몸에 배어서 이런 봉사활동들이 이웃을 돕고 함께 사는 훈련된 사람들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지 어떤 특정 정치인이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이냐? 이제는 정말 진실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만이 비로소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 이게 안 바뀌면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겪어왔는가 하는 것을 제가 이 대한민국의 위기론을 설명하면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언제 사진이냐? 1945년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모스크바에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때에 세계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봤느냐? 저 나라는 스스로 나라를 세울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신탁통치가 필요한 나라. 신탁통치가 5년이냐 10년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였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28일날 모스크바에서 발생될 때 저 나라의 신탁통치 문제가 거론될 때 우리는 서울역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게 바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좌익입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익이에요. 좌익이나 우익이나 한결같이 우리는 신탁통치 안 된다. 그래서 신탁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를 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28일날 29일날 소련의 지령을 받고 좌익이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친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30일날 서울역 앞에 모였는데 서울역 앞에 갔더니 전부 다 반탁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데모로 나갔는데 반탁이 친탁으로 바뀌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 서울이 완전 피바다가 됐습니다. 29, 30 이 기간 동안에 완전 이 서울역 바다가 피바다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피바다가 되었다를 내가 강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바로 남북한이 영구 분단될 수밖에 없는 분단의 결실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1894년에 동학난이 일어났잖아요. 이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이때 이 동학난이 일어났을 때 민비는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일본을 불러들였어. 그리고 대원군은 누구를 불러들였어요? 청나라를 불러들였어. 가만히 있는 일본이나 가만히 있는 청나라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기 나라 땅에다가 국제전쟁을 일으킨 것, 이게 바로 이 동학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면, 역사를 바로 눈을 본 진여시학이 있다고 그러면 어찌 이게 이해가 되느냐 말이에요. 자기 나라 당파 싸움에 외국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청일 전쟁이 벌어져서 결국은 청나라가 지고 일본이 이겼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이 결과 때문에 우리나라는 총 한 발 쏴지 않고 일본한테 소소랑이 갔다가 바친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래요. 이 청일 전쟁에 일본이 우리를 지배함으로써 우리는 정백 10년 한일 합방 때에 정말 을사오적이나 이렇게 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한 번도 당황하지 않고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에 와가지고 뭐 어떤 소리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역사 정신이 하나도 없구나. 역사를 제대로 공부를 안 하구나.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의식도 없이 막 여기서 뭐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우 따라가고 여기 가면 우 따라가고 그렇게 따라왔다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그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진정한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것이 보수다라고 하는 말할 수 있는 논리적인 체계가 정립되어야만 비로소 21세기의 새로운 선진국가의 모델행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왜 제가 이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민족 정신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민족 정신은 그 나라의 국경일이라 민족 정신을 담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자 개천절이 있죠. 광복절이 있죠. 제헌절이 있죠. 3.1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헌절을 보고 제헌절 때 대통령이 한 번도 참석을 안 해요. 왜 안 해요? 대통령이 참석 안 하는 이유는 제헌절은 개천절은 그렇게 합니다. 기원전 2333년에 당군이 나라를 세웠다. 이게 나오니까 이건 대종교의 나철이가 이걸 이야기한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표로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천절 날 행사에 참석을 안 해버려요. 그러면 이 개천절을 그때 이해하는 역사의식이 맞느냐? 이 역사의식과 틀린 말이다. 왜 그러냐 하면 한웅이 삼천무리를 이루고 신단수의 신시나라를 세울 때 이때 음력으로 10월 3일이 바로 개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도 없는 거야. 이것도 잘못된 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현재 10월 3일이 뭐하는 날인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됐단 말이야. 그럼 10월 3일 자기 나라가 정립된 것조차도 지금 현재 정립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지금 이 날을 기억할 수 있겠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광복절 앞에 광복절이 지금 가지고 떠는 거야. 이 광복절이 건국절이냐 광복절이냐 나고 지금도 내가 오늘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서 이야 이건 이 나라를 세운 광복절을 갖다가 건국절이다 광복절이다 이거 지금 이제 싸운단 말이에요. 싸워. 이것뿐만 아니고 제헌절 하거든. 제헌절. 지금 여러분 달력에 제헌절은 그날 휴식 공휴일도 아닙니다. 제헌절은 일반 날이 되었어요. 그 나라의 헌법의 기둥을 씌우는 그 틀이 그러니 이 나라의 헌법이 바로 설 리가 있겠어요? 법의 정신이 바로 서가 있겠어요? 그런 조국 같은 사람을 지금 송두리째 그 가족이 범죄 행위를 저졌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장관을 앉혔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야. 이건 그때 저쪽 갔더니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이 우리를 지금 도우고 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서
정말 침묵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 할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바로 이런 사항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야. 3.1절 보세요. 3.1절. 3.1절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되었습니까? 지금 3.1절을 놓고 행명을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둥이 되고 대한민국의 뿌리가 되어야 할 철학을 담아놔야 할 담을 그릇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국민 정신이 있어요? DNA가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나라가 지금 이제 제대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지금 이제 우리 풍화대사들한테는 바로 국민 정신이 바로 바뀔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리지 않고서는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한 데는 만약에 한번 생각해봐요. 이런 사태를 아까 저 소요 사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동일이 되면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한 데는 동일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된다고 한다면 동일이 우리의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동일만을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동일 민족이 다스려가야 할 그러한 이 철학적 정립이 되지 않고서는 끊임없이 싸울 것이다. 이게 DNA가 그런 DNA인데 어떡하냐. 그래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말 피부로 느꼈습니다. 그런데 아까 한일관계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봐라.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 가운데는 지금 현재 한국과 일본을 놓고 지금 프레임이면 그러면 프레임 어떻게 하냐. 저 사람이 일본 프레임을 딱 씌워가지고 살아남은 사람 우리나라 한 사람 더 뭐 조영남이가 뭐 일본 조금 두둔하다가 완전히 그냥 그 사람 그냥